자, 이제 이어서 46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의 임의대리인 을이 갑승낙을 받아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본인, 그리고 을이 임의대리인, 그리고 이제 승낙 받아서 복대리인 선임을 한 거니까 이 복대리인은 정당한 복대리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병의 복대리권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대리 권한이 소멸해 버리면은 복대리 권한도 같이 다 소멸해 버리는 거죠. 뭐 일종의 이제 주종 관계를 이루고 있는 건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갑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은 이제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복대리권도 다 소멸하게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병이 사망. 자, 복대리인이 사망했으니까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한정후견 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리인이 성년후견이 개시가 됐다면은 이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맞죠. 근데 한정후견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자, 정답은 3번이죠. 자, 그리고 이제 복대리인이 파산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복대리권 소멸하겠죠. 자, 5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했던, 임의대리인 을에게 했던 수권 행위를 다시 철회를 해버리게 되면은 을의 대리권한이 소멸하게 되면서 복대리권도 다 같이 소멸하게 되겠다. 정답은 3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47번 문제. 자,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집합 건물 문제네요. 자,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 중에서 구분 소유권 목적이 되는 것. 자, 구분해서 소유한다는 거는 이제 내가 내 단독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한 동 건물이지만 그 한 동 건물의 한 호수,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 갖추고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전유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구분 소유 목적이 되는 게 전유 부분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공용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요, 전유 부분 소유자들이 다 같이 공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선 다 틀렸습니다. 자, 2번입니다.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다. 맞습니다. 자, 근데 아무리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가령 토지를 갖다 공유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분할이 불가합니다. 집합 건물 아파트에서 옥상,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을 분할할 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틀린 지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별입니다. 자, 어느 시점에 이것들이 구별되는가? 건물 전체가 완성됐고, 자, 그리고 건물에 관해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됐다. 자, 구분 건물로 이제 이렇게 등록됐다. 요 시점에서 이제 전유 부분, 공용 부분으로 딱 쪼개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3번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이죠. 자, 4번입니다.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성질로 놓고 봤을 때 구조적으로 당연한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규약에서 정한 규약상 공용 부분으로 쪼개집니다. 자, 구조상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구조적으로 당연히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규약을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등기를 요합니다. 자, 그래서 양자 모두 등기를 요한다라고 말하면은 안 되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전유 부분이 양도됐습니다. 이때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다. 자, 전유 부분을 사고 팔고 했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은 이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데,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최초 수분양자다라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팔고 떠났기 때문에 담보 책임 묻는 것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죠.
현재 이 전유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요 사람이 담보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고 있죠. 정답 3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48번 문제로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보시면 무주의 토지라고 돼 있는데 무주라는 거는 이제 주인이 없다라는 거죠. 자, 무주의 동산 같은 경우는 선점의 대상이 되지만 무주의 토지,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국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라든지 담 이런 것들은 상린자들이 인접한 소유자들이 절반 비용을 통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절반 부담을 하는 거죠. 따라서 상린자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 3번입니다. 매장물입니다. 자, 매장물 같은 경우는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매장물이 만약 학술 고고에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재료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마땅히 국유에 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4번 선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자, 이거를 소유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부종성이라고 하죠. 자, 이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이 운명을 함께 한다라는 맥락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를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죠. 자, 5번입니다.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이 땅이 맹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존 통로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 맹지가 아니다라는 뜻. 자, 근데 문제는 통로가 존재하고 있기는 한데 그것이 이용에 부적합하다는 거죠. 이용에 부적합하다. 그럼 비록 맹지는 아닐지라도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그 통로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존 통로를 쓸 수가 없고 사실상으로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돼야 된다 그러죠. 인정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정답 5번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이제 이어서 4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을이 갑소유 토지를 매수합니다. 자, 그러면 을이 매수하는 입장이니까 갑이 토지의 매도인, 그리고 을이 토지의 매수인입니다. 자, 위약금에 대한 약정 없이, 자, 위약금 특약은 없었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을 갑에게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 계약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해약금 추정이 되는 것이고, 위약금 약정은 없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의 성질은 가지지 않는다. 요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옳은 겁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해약을 하려면은, 자, 갑 같은 경우는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갑이 이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하려면은 해제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배액을 제공까지 해야 비로소 계약금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만약 배액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 배액의 계약금을 수령하지 않는다 하여 공탁까지 해야 되는가? 그거 많이 물어보죠, 그죠? 공탁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공탁까지 할 의무는 없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만약 을의 중도금 지급이 지체가 돼서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중도금이 지체가 돼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상황이니까 요 경우는 중도금 지체, 즉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거든요. 그러면 요 해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법정 해제입니다. 자, 법정 해제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계약금 3천만 원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가 돼서 귀속된다? 아니죠. 자, 이렇게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간주가 되기 위해서는
위약금으로 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이 들어가야 손해배상금으로 간주가 되는 건데 위약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선단은 틀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 했다는 거죠. 이행의 준비만 했다는 거는 아직 이행 착수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여전히 해제가 가능한 상태죠. 그러니까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해제하지 못한다 이러면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자, 여기서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허가 신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허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는 이행 착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 틀렸습니다. 자, 5번 선다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도금을 자기압 수표로 교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수표로 교부했더라도 어쨌든 이거는 중도금을 교부한 것이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이행 착수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갑은 더 이상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 가지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자, 옳은 지문은 1번이었습니다. 자, 좋고요. 자, 이제 50번 문제로 이어서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환 계약과 임대차 계약이 합쳐진 문제네요. 자,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선답니다. 교환 계약은 청약과 승낙 의사 표시의 합치로 성립한다. 그쵸? 원래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임대차가 됐든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의사 표시 합치가 되면은 성립이 되는 거죠.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교환계약의 각 당사자입니다. 목적물 하자와 관련해 가지고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담보 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같은 경우는 유상계약일 때 담보 책임 부담하게 되겠죠. 교환계약도 임대차 계약도 전부 다 유상계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틀린 거죠. 2번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입니다. 일신전속권. 일신전속이라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완전하게 귀속되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이 해지권 같은 경우도 상속이 되겠죠. 그죠? 임대인이 사망하게 된다면은 그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신전속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당사자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이때 보증금 지급했다라는 증명 책임 임차인에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증금을 반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임차인 쪽에서 보증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관해서 증명 책임이 있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판례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렇게 중요한 지문은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5번입니다. 임차인의 무단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자, 비록 무단전대차를 했더라도 만약에 이 무단전대차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자, 아니면은 목적물의 소, 부, 분에 대해서 무단양도나 무단전대차가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해지권 발생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8회 기출 50번 문제까지 요번 주 과정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51번서부터 또 순차적으로 풀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꾸준함이 있을 때 우리 점수가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도 제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